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착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마을 밖의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로이도 그들을 도와 농장을 가꾸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을의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속에서 수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나는 것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조그마한 거울이었습니다. 로이는 그 거울이 뭔가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이는 거울을 닦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얼굴 대신 거울 속에서는 온갖 신비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로이는 거울을 통해 먼 나라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용감한 기사들이 드래곤과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넓은 사막을 건너는 모험가들의 여정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거울 속에서 종종 어떤 요정이 나타나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용기가 넘치는 로이는 언젠가 이 요정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울 속 요정이 로이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로이. 너의 꿈을 따라 세상을 탐험하게 해줄게. 로이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신이 났습니다. 요정은 마법의 거울을 통해 로이를 여러 장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파리의 번화한 거리에서 에펠탑을 구경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화려한 성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루아르 계곡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울 여행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이는 한 마법의 숲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짜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정은 거울 속에서 그를 안내하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로이에게 거울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자신 감정에 충실하고 꿈의 용기를 가지는 힘을 믿는 데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이는 요정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마법의 거울과의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을뿐만 아니라 세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속의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 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이는 이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이후로도 로이는 성장하여 멋진 모험가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거울은 전설로만 남아 언젠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아이가 발견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숲 속 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샤토브리앙 주변에는 수수께끼의 힘을 가진 마법의 잔디밭이 있었다. 그곳은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모두 그 잔디밭에 자신만의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이 잔디밭은 해뜰 무렵과 해질녘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꽃으로 뒤덮인 장엄한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법의 잔디밭에 가기 위해 며칠 전에 숲을 지나가야 했지만 모든 인내와 노력이 보상받는다고 믿었다. 그 잔디밭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한 소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이름은 루아네였다. 루아네는 항상 세상의 경이로움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동화 속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서 조용히 그 마법의 잔디밭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장 너머에는 잔디밭에 가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어린 루아네는 마음속 깊이 작은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해 전에 각각의 여정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늘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루아네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다시 행복한 가족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루아네는 마법의 잔디밭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여행용 가방에 몇 가지 필수품을 챙긴 뒤 곧바로 길을 나섰다. 치유의 숲을 지나 반짝이는 강물을 건너 그녀는 서서히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도중에 그녀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났다. 험난한 길과 예기치 않은 폭풍 속에서도 루아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을 걸은 끝에 결국 루아네는 마법의 잔디밭에 도착했다. 해가 떠오르며 맞이하는 잔디밭은 진정한 경이로움이었다. 공기에서 감도는 신비로운 향기와 함께 드리워진 부드러운 아침 햇살은 그녀에게 마치 꿈 같은 순간이었다. 모험의 피로를 잊고 그녀는 마법의 중심에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잔디밭은 그녀의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느끼고는 따뜻하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루아네는 잔디밭의 이러한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창백한 꽃잎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날리며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 순간 평화로움이 가득 차오르면서 그녀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로아네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날의 잔디밭에서의 경험이 소중히 새겨져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로아네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놀랍게도 며칠 후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그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치 기적처럼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잔디밭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 후로 로아네의 가족은 다시 함께하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마법과 전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원의 의미와 믿음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전설적인 마법의 잔디밭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더욱 풍요롭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장밋빛 성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다. 이 성은 규모나 웅장함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성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유명했다. 무수한 종류의 장미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로 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는 멀리서도 하나의 거대한 장미꽃처럼 보였다. 이 장밋빛 성에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장미를 어머니처럼 사랑했고 장미와 함께 자라왔다. 마리아는 장미 정원이 소문처럼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장미와 함께 자란 덕분에 이를 그냥 아름다운 전설로 여길 뿐이었다. 마리아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그녀는 성의 문을 나서 정원의 깊숙한 곳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던 성의 하인과 호위들도 그날만은 마리아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정원의 가장 안쪽 구석,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도착한 마리아는 그곳에 반짝이는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가까이 다가간 마리아는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 그곳에서 만난 마법의 샘은 그녀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샘의 물은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내는 마법의 물이다. 하지만 이 샘이 만들어진 근원은 가장 순수한 영혼과 가장 순수한 사랑의 희생이다. 마법의 샘이 전하는 메시지에 마리아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마음 한켠의 샘의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충동도 일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샘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자주 그곳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마치 친구 같은 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늘 정원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낯선 청년 루이와 마주하게 되었다. 루이는 마을에서 온 젊은 목수였는데 그는 우연히 성의 정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루이와 마리아는 서로에게 끌렸고 그의 솔직함과 마리아의 넓은 마음은 금세 둘 사이에 깊은 우정을 쌓게 만들었다. 함께 장미 정원을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차츰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마리아는 결국 루이에게 마법의 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루이는 샘에 직접 다가가면서 그 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샘은 그저 과거의 사랑과 희생의 산물일 뿐이며 그 힘은 새로운 사랑과 희생에 의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도 루이와 마리아는 장미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사랑 덕분에 장밋빛 성의 전설은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항상 샘을 찾아왔지만 항상 그곳에서 마법의 물 대신 그들 자신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마리아와 루이는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은 장밋빛 정원의 장미처럼 영원히 아름답고 빛났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마들렌에 작은 나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이었다. 톰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항상 마을 밖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모험을 떠나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싶어. 그의 키는 작았지만 그의 꿈은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톰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대장장이인 자크 씨에게 가서 튼튼한 신발을 맞추고 그의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환상적인 점심을 싸주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노점상인 클레르 아줌마는 튼튼한 배낭을 빌려주며 안전하게 돌아오렴 톰.
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톰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마을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숲속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았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미끄러지며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톰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윤기나는 붉은 깃털을 가진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나그네여. 길을 잃었구나. 톰은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네, 숲속 너무 멋져서 그만 길을 잃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우는 자기를 레미라고 소개하며 톰을 집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레미와 톰은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쉽게 헤쳐나갔고 모험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숲을 벗어난 후 레미는 떠나기 전에 톰에게 빨간 깃털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디서든 이 깃털을 보여주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톰은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날은 프랑스의 유명한 강가를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강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물고기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톰은 물의 여신 마릴린을 만났습니다. 마릴린은 은빛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물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물속 세상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며 톰에게 물고기와 소통할 수 있는 마법의 비즈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톰은 높은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산은 구름을 뚫고 서 있었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톰은 힘겹게 산을 오르며 여러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톰은 새로운 땅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의 거인 가스파르를 만났습니다. 가스파르는 다리 3km나 되는 큰 존재였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스파르는 톰에게 세상의 끝까지 가려면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불의 숲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불의 숲은 열기와 불의 생명체들로 가득 찬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넘어야 진정한 완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톰은 가스파르가 준 지도의 도움으로 불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숲속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처럼 일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우 레미에서 받은 깃털을 꺼내들었습니다. 순간 레미는 불 속에서 나타나 톰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씨를 헤쳐나가 어느새 숲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톰은 자신의 여정의 끝에서 타는 석양을 맞이하며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만났고 꿈을 이룬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돌아온 톰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무 소년이 아닌 세상을 경험한 젊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모험담을 나누며 가슴속 깊이 큰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톰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어린 아이들의 모험을 꿈꾸는 마음의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